개념 수업할 때는 개념 원리 원책을 보고 하는 게 좋겠다. 거기 잘 써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빠뜨리고 넘어가는 것들도 읽어보면 되잖아. 얘 같은 거 있으니까. 자, 집합이란 뭐냐? 책에 써있는 정의를 봐야겠죠? 뭐라고 써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이 집합은 범위 자체는 어떤 모임이야, 모임인데 그 모임에 들어갈지 말지가 명확하게 결정돼야 돼. 그래서 뭐 대상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그 대상이라는 거 이제 집합마다 이제 써 있겠죠. 이를테면 3의 약수의 집합이라거나 뭐 1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집합 그리고 이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구성 집합의 구성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면 6의 양의 약수의 집합. 있다고 해봐.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 있죠? 근데 집합의 기호가 있습니다. 집합 기호는 기본적으로 이 중괄호를 열고 닫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집합이 아니야.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열고 닫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집합인데 그 집합의 이름을 지을 수 있어. 그 집합 이름을 지키 나름인데 뭐 A라고 할 수도 있고 B라고 할 수도 있고 C라고 할 수도 있고 뭐 P라고 할 수도 있고 Q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래. 집합 이름은 대문자로 짓습니다. 알겠죠? 그 집합의 이제 원소로서 각각이 집합의 그 기호 안에 이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이 각각 있죠? 1이라거나 2라거나 3, 6 이런 거 있잖아. 이 각각이 집합 A의 뭐냐? 원소입니다. 원소. 구성원. 네? 그래서 뭐 집합은 영어로 set이라고 불렀어. 세트면 셋. 원소는 엘리먼트입니다. 엘리먼트. 그래서 원소의 기호가 2자를 씁니다. 2를 구부러뜨려서 이렇게 써. 이게 원소기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러한 포함관계에서 우리가 1은 집합 A 원소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 5는 없죠. 그 5는 A의 원소가 아니죠. 이거를 이제 집합 기호로 어떻게 쓰냐? 1은 집합 A의 원소다. 원소 기호가 엘리먼트, 2자 구부러뜨린 요 모양이야. 맨날 뭐 삼지창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다 아니다. 만약에 어떤 별표가 집합 B의 원소다 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집합 B의 B 안에 집합기호 기본이 있고 이 컴마로 구분된 어딘가에 얘랑 똑같은 별표가 있다 이런 얘기. 어딘가에 그래야 이게 성립하겠죠? 그런 말이야. 그래서 집합은 그 집합의 원소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자, 그러면 이제 집합 예로 한번 들어볼까? 예쁜 꽃의 집합 어때? 예쁜 꽃의 집합. 꽃들의 집합. 뭐뭐 넣어야 돼? 장미도 안 넣어, 장미. 장미 예쁜가? 난 잘 모르겠던데? 모르지. 그 예쁜이라는 거는 이제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잖아, 이거는. 할미꽃 어때, 할미꽃? 누군가는 별로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일 수도 있는데 예쁘다, 뭐 멋있다, 크다, 작다,
이런 말 있으면 안 돼. 키가 큰 사람의 모임, 키가 큰 학생의 모임. 동윤이 더 안 넣어. 쟤가 뭐가 커? 사람마다 다르잖아, 기준이. 크다 작도 안 돼. 180cm보다 큰 그러면 뭐 그건 되겠죠. 알겠죠? 주관이 개입되면 안 돼. 그럼 집합일 수 없어.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구분하는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렌치 어디 갔어? 됐고 집합 표현법 표현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번 원소 나열법, 2번은 조건제시법, 3번이 벤 다이어그램. 원소 나열법은 집합의 구성원들을 빠짐없이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의 양의학세 집합을 표현한다고 생각해봐. 그 원소 나열법으로는 아까 썼던 이거야. 그래서 A는 집합의 이름을 뭐 굳이 안 줬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 집합하고 나서 뭐 1, 2, 3, 6. 근데 집합을 원소 나열법 쓸 때 이 안에 있는 순서는 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1, 6, 2 쓴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 감점도 안 당합니다. 다만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썼다가는 헷갈릴 거 아니야, 괜히. 웬만하면 크게 손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 뿐입니다. 내가 나의 편이자. 그리고 채점하시는 분을 또 위해서. 자, 근데 가끔 이제 10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이런 거 쓸 수 있죠. 1000의 자연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1, 2, 3 봤어?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빠짐없이 쓰는, 원소를 다 써서 나열해서 이제 표기하는 게 원소 나열법인데, 뭔가 그 규칙성이 있을 때는 자, 컴마 찍고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점을 3개를 딱 찍는 거지. 3개를 2개도 안 되고 총이 3개야. 3개 찍고 다시 컴마 찍고 이런 규칙으로 가겠다라는 말이야. 말줄임표 같은 느낌으로. 근데 1000 이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 원소 하나를 딱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원소 나열법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 쓴 거야. 그러니까 1000개를. 알았죠? 자, 조건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건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자, 집합 기호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긴 막대기가 들어가는데 이 막대기를 읽을 때는 바라고 읽고 바. 여기 오는 거는 이제 보통은 X를 많이 쓴다고. 보통. 그리고 여기 오는 게 이제 조건이 붙는 거야.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확히 쓰면 이 X라는 것은 이 집합의 원소야, 원소. 원소의 형태입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모양 혹은 형태. X라는 것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소리고, 여기 조건을 썼는데 그 조건은 뭘 쓰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나는 이거 집합 쓰고 싶잖아. 내가 이 집합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원소들의 특징이 뭐냐? 6의 양의 약수잖아. 그러니까 나는 X를 원소로 갖는데 이 집합은 그 X는 뭐냐? 6의 약수, 6의 양의 약수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은 6의 양의 약수인 그러한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 말이야. 원소가 몇 개 안 될 때는 이렇게 써도 되지만 또 원소 너무 많고 막 특별한 규칙이 좀 있고 할 때는 조건지시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또 특히나 이를테면 3 이상, 5 이하의 실수의 집합 봅시다. 그럼
원소날법은 어떻게 써야 돼? 원소날법으로 3 이상 5의 실수. 주영이 불러봐. 네? 몇 학년인지 한번 보자. 3 이상 5의 실수 불러봐. 뭐라고요? 3 이상 5 이하의 실수의 집합을 만들어 보라고. 원소날법으로. 3 3 5 이하 5 이하요. 원소날법으로 쓰라고 그러는데. 네, 3 3 4 4 5 5 선생님 딸내미가 7살이거든? 네. 걔한테 3 이상 5 이하의 수 적으라면 이렇게 적어. 아. 7살이 적어. 네. 왜? 7살은 자연수밖에 몰라. 네. 유리수도 모르고 정수도 모르고 무리수도 몰라. 허수 당연히 모르죠. 그런 애들이 이렇게 적는 거야. 뭐라고 썼어? 아. 3 이상 5 이하면은 수직선상에서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는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실수를 다 적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더 있잖아. 그걸 어떻게 적어가냐는 얘기지. 점점점 어떻게 점점점이야? 3.5. 그 점점점은 말에 모든 실수란 말이 내포되어 있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식의 해는 원소날법으로 표시가 안 돼.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동식의 해는 조건지치법 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 x바라고 쓰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다 뭐라고 써서 요 x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3 이상 x가 5 이하를 인 실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를 만족하는 그러한 x들의 모임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알겠죠? 문제 풀 때는 조건지시법으로 써 있는 것도 우리는 가급적 원소날법 바꾸고 풀지. 원소를 보면서 푸는 게 쉬우니까. 이거 뭐 이런 집합 같으면 수치선에다 그려서 하잖아 보통 이렇게 나중에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도 씁니다. 자 2k 플러스 뭐 1바 k는 1, 2, 3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 얘를 원소날법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아까 내가 바 왼쪽에 있는 게 원소의 모양이라고 그랬지? 이 집합은 2k 플러스 1들을 원소로 하는 겁니다. k가 아니고. 근데 그러면 k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k에 대한 설명을 썼잖아. 여기다가. k가 1, 2, 3 중에 가능하다. 여기다 1을 넣으면 2 곱하기 1 더하기 3 2 넣으면 5 3 넣으면 6,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바의 왼쪽에 있는 게 그 집합의 원소의 모양이다. 이 값들을 원소로 갔는데 이 값이 되기 위해서 k가 뭔지 알아야 돼. 그 k에 대한 설명을 써줬단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자, 수학자, 뭐 영국의 수학자래. 하여튼 이 벤이라는 수학자가 처음으로 도입한 어떤 도형이야, 도형. 집합을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이 어떤 도형의 표기법? 그림 표현법? 그림 표기법? 그 정도가 되겠다. 그림 표기법. 하여튼 벤이라는 수학자가 처음으로 도입한 집합의 표현법인데 어떻게 하냐? 이 아까 A라는 집합이 1, 2, 3, 6이라면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주머니. 이 안에다가 원소를 넣을 거야 소리야.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1, 2, 3, 6 쓴다고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집합 이름을 딱 써주면 됩니다. 집합 이름 써주고 주머니 만들고 안에다가 원소들을 넣는 건데 자, 명확하게 원소날법에서는 원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 컴마야. 컴마 기준으로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근데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원소들 구분할 때 컴마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 쓰는 거야.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컴마를 간혹 찍는데 원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다룰 때 정말 요긴합니다. 그래서 뒤에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거나 공식들을 증명할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증명하고 끝납니다.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성립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집합 표현법 세 가지 뭐뭐 있다?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조건제시법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자, 조건지법 중에서 중요한 뭐 형태를 하나 써볼까? 어딘가 적동하라. 매우 중요한. 자, 첫 번째 x, y바 y는 fx 뒤에다가 x는 실수. 자, 요 집합이 대체 뭘까?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x바 fx는 0. x 실수. 실수를 막 적지도 않아. 뭐 이거 하면 알겠죠. x바 fx가 이런 것도 작다. 첫 번째 거는 뭘까? 뭐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뒤에 y fx 이런 거 쓴 거야. y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이거 대신에 이렇게 가면은 이게 대체 무슨 집합일까? 자, 항상 바의 왼쪽에 뭐가 왔나 보라고. 이게 뭐야? x, y라는 순서쌍이죠. 순서쌍은 곧 점이야. 점들의 집합이야. 점들의 집합인데 어떤 점이냐? 이 식을 만족하는 점, 얘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그게 뭐야? 직선의 그래프겠지. 그래프야, 그래프. 이게 함수의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은 이 함수의 그래프야. 그래서 얘는 함수 y는 fx 위의 모든 점들의 집합. 그걸 우리는 이 그래프라고 불러. 네? 그래프라는 말은 이 함수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집합이야. 그게 그래프야, 한 번에. 그 다음에 x가 fx가 0. 이건 뭐야? x인데 x를 원소로 갔는데 이거를 만족하는, 이렇게 쓴 것이 방정식이야. 방정식.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집합. 해겠죠, 해. 방정식 fx는 0에 해야. 해집합. 이제 뒤에 좀 읽어야 될 게, 요 뒤에 x가 뭐 실수라는 말이 맞나 안 맞나 잘 봐야 돼. x라면 실수가 조금 없다 그러면 허근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실수란 말 있다 그러면 실근만 넣어야겠죠. 이제 그런 거는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것도 뭐 비슷하겠죠. 부등식을 만족한 x니까 부등식의 해집합이야 그냥.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추후에 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같은 걸 배우면 얘기가 좀 더 이어집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이 표현법, 그래프 표현법, 이거를 절대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나는 x, y가 y는 fx 썼지만 이걸 빼고 이렇게 씁니다. 그냥 곧바로 x, y가 fx잖아. y가 fx잖아. 그러니까 이 y 대신에 fx를 집어넣어서 x, fx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하고는 x가 실수야. 이렇게 써도 괜찮아. y가 fx고 여기 y니까 이 y 자리에다가 fx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해도 y는 fx의 그래프랑 같은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수직선상에서 어떤 그래프 있다고 하면 그 위에 어떤 점 하나를 찍을 때 x좌표 x라고 나와. 그 y좌표는 뭐야? fx잖아. 이 점좌표는 x, fx잖아. 이런 점들을 찍어놓은 집합, 모아놓은 집합. 그러니까 yfx의 그래프 혹은 그래프 위의 모든 점 이렇게 이어진다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자. 원소의 개수.
집합마다 원소가 들어있잖아.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 그래서 편의상 집합 A라고 합시다. 집합 A. 집합 이름 A야. B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N하고 괄호한 다음에 여기다가 A입니다. A. 뭐 N은 넘버란 말이에요. 넘버. 집합 안에 포함된 원소의 넘버 몇 개. 그래서 NA라고 읽으면 돼. NA.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생각해봐. 이게 A면은 이때 NA는 몇이야? 몇이야? 4개입니다가 아니고 4입니다. NA는 4라는 실수값이야. 그죠? 개수가 몇 개인지 세면 되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합 하나를 도입할 건데 뭐냐면 공집합이야. 공집합. 공집합의 뜻은 공이라는 게 빌공자야. 빌공자. 이 빌다가 아니고 비었다라는 소리야. 텅 비어있는 그런 말이야. 집합은 집합인데 텅 비어있는 집합이다. 그래서 공집합은 기호로 이거랑 같은 말이지. 열고 아무것도 안 넣고 바로 닫아버리는 거지. 이게 공집합 기호야. 이 공집합 안에 몇 개 있어? 아무것도 없죠. 0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그리고 이걸 항상 쓰기 귀찮아서 공집합의 기호가 따로 또 하나 만들었어. 막대스탕처럼 이렇게. 이게 공집합 기호입니다. 얘랑은 똑같은 말이야. 주로 이걸 씁니다. 이거 안 쓰고. 알았어? 자 그러면 다현아, 공집합의 원소는 몇 개냐? 나의 질문을 잘 대답해. 거기 맞게 대답해. 내가 말하기를 공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그랬죠. 몇 개냐? 없어요가 아니고 없으니까 0개지. 개수를 물었으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분류 갑니다. 분류하려면은 분류하는 기준 있겠지? 기준. 분류하는 기준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냐 없냐야.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나 없나? 셀 수 있다 없다? 있나?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은 유한집합이야. 이 색깔이 벌써 좋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1000 이하의 자연수 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1000 이하의 자연수 집합 1부터 1000까지 적을 거 아니야? 셀 수 있잖아. 유한집합이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정수의 집합 유한집합 무한집합. 10보다 작은 정수의 집합 0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끝도 없잖아. 못 세지 그러면. 그치? 자, 그 다음에 3 이상 10 이하의 실수 집합 못 세죠? 수없이 많은 실수가 있잖아. 그치? 그런 건 무한집합. 유한집합에 무한집합에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개수를 딱 몇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고 그렇지 않는 집합은 무한집합이야. 자, 그럼 여기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무한집합, 유한집합을 구분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야.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셌더니 0개인 거라고 해? 원소의 개수가 없다라는 말은 원소의 개수를 세려고 세봤더니 0개인 거야. 알겠죠? 못 세는 게 아니고 셌더니 0인 거야. 그러니까 유한집합의 대표적인 예가 공집합이야.
공집합도 엄연히 집합이고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개고 그리고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아까 원소 개수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또 빨리 갔다. 자, 이 NA라는 이 기호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반드시 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집합,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A를 정의한 상태에서 NA를 쓰게 되면 A라는 집합 안에, 그럼 집합이니까 A라는 이 집합 기호 안에 이 컴마로 구분된 원소가 몇 개 있냐를 세는 거야. 4개.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N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 이거 몇일까? 동현아 몇일까 이거? 어? 몇일까? 어? 자, 아까 내가 명심하라고 한 게 이 N이라는 기호는 집합의 원소 개수 세는 기호인데 이 기본적인 괄호까지는 기본으로 있지 원래 있어. 그리고 그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다? 집합이 들어간다. 집합. 잘 봐라. 아까 내가 위에서 요런 가지고 N, A는 4를 예로 들었죠. 근데 이 A라는 집합은 얘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얘는 N 쓰고 이걸 굳이 A 대신에 집합 1, 2, 4, 4라고 쓰고 닫고 이렇게 쓴 거랑 같은 말이야. 그렇잖아. A라는 집합이 한 방에 A니까 똑같은 말이야. 요 A 부분과 이 부분 똑같잖아. 이게 산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요 N 괄호 안에 있는 그것은 집합을 이해할 거니까 집합은 기본적으로 집합 기호를 열고 닫고가 있는 건데 여기 열고 닫고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가 보면 여기 있다고. 그 안에 컴마로 구분된 것들의 개수라고 4개. 다시 봐. 요 안에 이번에 내가 집합을 그냥 넣었잖아 애처럼. 그러면 이 N 괄호 안에 있는 이 집합 기호가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그 안에 몇 개 있는가? 4개다. 컴마로 구분된 게. 얘는 어때? N 괄호 안에 집합 기호가 기본으로 있다니까? 이 기호가? 그 안에 컴마로 구분된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 0개인 거야. 이거 몇이야? 답이니? 얘랑이 다르지 않다고. 네? 공집합 기호가 얘라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라고 두 개는 당연히 0이야. 그죠? 자, 이번에는 N 괄호하고 여기다가 집합하고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이건 몇이며 N 괄호하고 여기다가 집합 기호하고 여기다가 0을 넣었습니다. 자, 밑에부터 합시다. 밑에부터. 윤석, 밑에 이거 몇일 것 같아? 어? 뭐? 들려? 그러니까 똑바로. 아니 똑같게 해서 이 값을 몇이라고 쓸까? 몇이야 답이? 아니 윤석 한 개? 한 개 맞긴 한데 1을 쓰면 되는 1. 몇 개는 안 쓰고 1을 쓴다는 얘기야. 그 개수. 이해돼? 그 한 개가 왜 한 개냐? 요 집합 기호 안에 뭐 0 한 개 들어있거든. 이 값이 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 있는 거지. 자, 그다음 여기로 갈까? 현아, 이거 몇일까? N 괄호까지 있고 이 안에 집합으로 이해를 할 거니까 이 집합 기호까지 기본으로 있고 몇이야 그럼? 이것도 그냥 하나야. 뭔가 집합 기호 안에 공집합이라는 기호가 원소로서 들어가도 돼. 네? 근데 이 공집합이라는 기호는 집합의 원소로서 들어갈 때는 집합의 의미는 좀 상실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막대상 같은 그림으로 이해하면 돼. 아, 이번에 이런 그림 하나 들어있다. 한 개. 자, 이번에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에는 0, 1, 2, 공집합, 집합 1, 2,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때 NB는 몇일까? NB. 몇일까? NB는 승건이
오, 잘 봤습니다. 이게 컴마로 여기 컴마 읽는 게 아니야. 이게 컴마 오고 컴마 오고 컴마인데 그 다음에가 집합기를 열었잖아. 그 집합기를 닫을 때까지는 하나로 가야 돼. 그냥. 이건 하나짜리야. 총 4개인 거야. 하나, 둘, 셋, 4개. 알겠죠? 그럼 여기서 깨졌다. 이씨. 그런데 아니구나. 얼마 안 썼구나 이거. 몰라. 자, 1은 집합 B의 원소다. 맞아, 틀리죠? 맞죠? 얘 때문에. 컴마로 구분데 어딘가에 1이 있잖아. 원소로서. 그 다음에 집합 1,2로 집합 B의 원소란 말이 맞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따가 뭐 부분 집합까지 같이 배우고 하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그래서 좀 집합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했어 지금. 자, 그러면 122쪽 말로 좀 할까? 말로? 120쪽이가 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290번을 펴니다. 290번. 그 워크북 290번. 네. 뭐 잠깐 풀어봐. 자, 93번부터 같이 할게. 다현이 이거 글씨 충분히 볼만하지? 네. 아마 이 뒤에서 나 아까 다 확인했는데 뒤에서 이 글씨가 아마 이 정도 크기가 안 보이면 안경 도수가 문제 있어. 안경을 써야 되거나.
자, 93번. 집합 4개를 조건지수법으로 써줬죠. 그리고 유부 공집합 구분하시오네. 그러면 뭐 가급적 이것들을 원선할 때 좀 써주는 겁니다. 6의 양의 약수의 집합. 그러면 1, 2, 3, 6 4개 있고 1과 5 사이의 자연수니까 그런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원소율법으로는 2, 3, 4까지 들어가겠죠. 9의 양의 배수. 9의 양의 배수는 9부터 시작해줘야 됩니다. 18 들어가고 27 들어가고 계속 가죠. 컴마하고 계속 갈 때는 점점점 찍고 받으면 돼. 이거는 끝이 없잖아. 계속 간다는 의미야. 여기서 볼 때 보다시피 얘는 무한집합이겠네. 그 다음에 x가 2에서 4까지 안에 있는 짝수. 요 범위에 짝수가 뭐가 있냐? 등호가 없잖아 지금. 짝수 없죠 그럼? 없으니까 늘 게 없죠. 얘는 공집합이랑 같은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죠. 자, 공집합은 지금 보다시피 D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구분하라고 그러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분류 기준이 뭐라고? 분류 기준, 둘의 분류 기준. 집합의 원소를 셀 수 있으면 유한, 없으면 무한이야. 그죠? 이거 4개 셀 수 있잖아. 3개고. 얘는 못 세잖아. 이게 무한집합 일단 B가 들어가야 되고 유한집합에는 A랑 C는 들어가야 되는데 관건은 이 D라고 D. 공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넣어야 돼? 무한집합에 넣어야 돼? 공집합은 엄연히 샜는데 0개 여기다 넣어야 돼. 유한집합이야. 이렇게 말해도 틀리더라. 자, 그 다음에 다음 집합 A에 대해서 NA를 구하라. NA 뜻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 뜻합니다. 자, A라는 집합은 2, 4, 6 이런 식으로 20까지. 뭐 오면 그냥 봐도 짝수잖아. 20 이하의 짝수니까 10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이제 NA는 지금 여기다가 10이라고 쓰면 돼.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실수. x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고 그것의 집합이라고.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한다는데 실수 중에는 없죠. 굳이 쓰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i인데 실수가 아니니까 쓰면 안 되잖아. 이거는 공집합이야. 만약에 이 뒤에 인 실수란 말이 빠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넣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못 넣는 거야. 실수 x가 없으니까. 알겠죠? 이런 말 잘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NA를 구하면 NA는 몇이야? N 공집합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정수. 그냥 봐도 마이너스 1과 0하고 있잖아. 정수 중에는 3개 있을 거 아니야. 쉬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실수 예제 위주로 좀 빨리 좀 풀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할게.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자. 집합인 것. 집합이지 아니냐는 구분 기준이 뭐야? 그 집합에 들어갈지 말지가 누가 봐도 명확해야 돼. 네. 자,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자, 키가 작은 학생. 이거 기준이 애매하죠? 명확하지 않잖아. 집합 아니야. 근데 여기서 봐. 키가 가장이 들어가면 어때? 가장 작은 들어가면 어때? 최상급 표현이죠. 최상급 표현. 가장 작은 그러면은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반에서 여기 우리 반 쳐봐. 여기서 키가 가장 작은 학생이 누군지가 애매할까? 제법 나올걸? 그잖아. 명확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집합이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가장 작은 자연수의 집합일까? 어때? 가장 작은 자연수 몇이야? 1이죠, 1. 그 집합이다 이거는. 맞죠? 가장 작은 정수면 어때? 이거는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정수는 말할 수 없어. 계속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이 가장 큰, 가장 작은 이런 말이 붙었을 때 무조건 집합이라는 게 아니고 집합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거야. 알겠죠? 예쁜 학생? 안 된다고. 혈액형이 B형의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 이거는 명확하지 않을까? 그지?
집합일 수 있겠죠?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안 됩니다. 얼마나 가까워야 되는데. 160cm가 나 170에 가까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 중에서 또 자연수라고까지 써있네. 그 명확하다 이 정도면. 이거 집합일 수 있죠. 그래서 뭐 답은 3번, 5일 건데 4번 같은 경우도 봐봐. 키가 170에 가장 가까운이란 말이 붙으면서 우리 반에서를 써보자. 우리 반에서. 우리 반에서 키가 170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임. 이건 누군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해되죠? 가장이란 말이 붙었을 때 집합일 수도 있으니까 따져봐라. 자, 2번 집합과 원소 사이 관계니까 집합의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기호를 쓸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문제. 자, 4의 양의 배수 집합이 A다. 8의 양의 합수 집합은 B다. 이럴 때는 집합을 원전을법으로 써봐. A라는 집합은 4의 양의 배수. 항상 자기 자신 보여야 돼. 4, 8, 12 이렇게 점점점 가겠죠? 계속. 그 다음에 집합 B는 8의 양의 합수 1, 2, 4, 8 있겠죠? 자꾸 이게 양해란 말을 붙이는데 양해 8의 약수 그러면 별말 없으면 양의 약수를 뜻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양해란 말을 좀 붙이고 있는 거야. 이를테면 뭐 참고서라거나 아니면 학교 시험에서 8의 약수라고 썼어. 약수 집합. 이것을 1, 2, 4, 8 썼다고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안 썼다고 감점을 안 한다는 소리야. 특별한 말이 뭐 음해라는 말을 안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양해라는 말을 넣고 읽어주는 거라는 소리야. 이 책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쓴 거고. 자, 그러면 1은 집합 A의 원소다. 집합 A는 4의 양의 배수입니다. 1이 4의 배수는 아니잖아. 틀렸죠. 2가 B의 원소다. A를 뭐라고 합시다. 6이 A의 원소가 아니다. 4의 배수 집합이니까 6은 4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6이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말 자체는 맞죠, 이거는. 일단 B로 갑시다. B는 8의 약수 집합이야. 그럼 2는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갔다고 하면 틀렸죠. 그 다음에 5는 원소가 아니잖아. 8은 원소잖아. 틀렸죠, 이거. 근데 뭐 4번은 맞은 거잖아.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3번. 다음 필수력만 쭉 간다.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인식법으로, 조건인식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라. 개인 좀 착실하게 하자. 뭐 그런 말이야. 자, 1번은 이렇게 쓴 거는 뭐야? 원소 나열법이죠? 원소 나열법 쓴 거는 어떻게 알아? 조건인식법 쓰라는 소리야. 서로 바꿔 쓰라는 소리야. 조건법을. 자, 그러면 뭐로 바꿀까? 조건인식법이니까 웬만하면 X바로 시작하라고. X바. 그 뒤에다가 이것들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조건을 쓰라는 소리지. 1, 2, 5, 10의 공통점. 한마디로 뭐야? 10의 약수죠. X는 10의 약수. 내신 같으면 그냥 괜히 찝찝하니까 양해란 말을 좀 써줘. 그냥 괜히. 그 한 글자 쓰는 거 몇 초 걸린다고. 그 다음에 3, 6, 9, 12 간다. 점점점. 끝없이 가네? 뭐야? 3의 배수 아니야? 그래서 얘도 X바 X는 3의 배수 혹은 양의 배수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은 조건지식법 나왔죠? 얘는 원소날법 바꾸는 거니까 제일 쉽죠? 자, X를 원소로 갔는데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 1보다 크고 14보다 작아야 돼. 네? 근데 짝수래. 그럼 2부터 가고 14는 못 들어가니까 2, 4, 6, 8, 10, 12까지 쓰면 되겠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그냥 다 써. 중간에 점점점까지 갈 게 없고. 그 다음에 X가 X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자, 4번에서 이제 많이 틀린다. X를 원소로 갔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넣어야 되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4 아니고 1부터 넣어야 돼. 1은 3으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 1이야.
1 단위가 4고 그 다음에 7이고 그 다음에 10이고 30 늘어나는 거잖아 계속.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점점점 가야지 계속 가니까. 2를 빠뜨리는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돼. 1 나누기 3을 하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1이야. 알겠죠? 1은 3 곱하기 0 더하기 이렇게 이해하면 몫은 0, 나머지 1. 그 다음에 밑에 다음 집합 A에 대해서 원소 날법으로 나타나. A라는 집합을 명확히 줄 테니까 새로운 집합 B를 이 조건지수법을 이해하시고 집합 B를 원소 날법으로 표현해라 이런 말이겠네. 보자. 집합 B는 뭐로 써있으니까 이건 조건지수법이야 엄연히. 그럼 이 집합 B의 원소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돼? X랑 Y를 더한 값을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럼 X가 뭐고 Y가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써있잖아. X는 집합 A의 원소다. 요